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생명의 특성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체의 특성은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물의 생명 현상은 궁극적으로 개체를 유지하려는 형상과 종족을 유지하려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의 생명 현상은 다양성, 통일성, 연속성이라는 세 가지 면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성하는 물질을 보면은 이렇게 탄소, 산소, 수소, 질소 이렇게 네 종이 인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약 96%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다량 원소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4% 이제 칼슘이랑 인이랑 칼륨, 황등 몇 가지 원소가 차지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미량 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양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생명체에는 매우 필수적인 원소들입니다. 그래서 생물적 특징을 보면은 자기 증식, 돌연변이, 유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생물적 특성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생명 활동을 위해서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면서 그 에너지는 이제 자연 환경에서 얻게 됩니다. 생명은 외부에서 물질을 받아들여서 필요한 물질로 전환하여 이용한 뒤 다시 외부 환경으로 내보내는 대사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대사작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사작용은 먼저 개체 유지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라고 나와 있는데 물질 대사는 생물 체내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모든 화학적 반응으로 생물은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체계를 이루며 세포 내에서 세포 분열로 세포수가 증가하여 성장한다.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몸속으로 받아들이고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이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몸에 흡수된 음식물들을 체내에 저장하는 에너지 대사 과정을 말을 하고 이화작용은 우리 몸에 저장된 영양소를 분해하여 에너지로 바꾸는 대사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즉 생물은 동화작용에 의해서 영양분을 얻어 성장을 하고 이화작용에 의하여 생물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 대사들은 반드시 에너지의 이동을 동반하는데 이러한 작용을 하면서 생명이 계속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과 성장을 보면 발생과 성장은 물질 대사의 결과 얻어지는 물질과 에너지를 이용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생은 생식의 결과 생긴 하나의 수정란이 나날 과정을 거쳐 세포 분열을 통해 세포수가 증가하고 기관의 분화 과정을 거쳐 하나의 개체가 되는 과정이면서 성장은 발생에 의해 생긴 세포의 크기나 수의 증가로 인해서 생물 개체의 크기나 개체수가 증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럴 때 세포수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수적 증가는 하지 않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세포의 크기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은 신체 각 장기의 크기가 증가하는 거고 발달 같은 경우에는 장기의 기능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자극에 대한 반응도 있고 항상성에 대해서도 있는데 항상성이란 생물체 내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말 그대로 정말 항상 유지하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물은 여러 가지 내부 환경의 변화에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항상성이 항상 있게 되는데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종족 유지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체는 자기의 종족을 보존하고 지켜나가기 위해 생식을 하면서 성장과 진화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데 주위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서 형태와 기능을 조정하며 대처해 나갑니다. 그래서 생물은 생식과 유전을 통해 종족을 유지하고 여기서 생식 능력이란 자기와 똑같은 개체를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한 생물은 오랜 세월을 걸치는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연변이, 환경 적응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진화하면서 다양한 종이 존재하게 되는데 적응은 정말 말 그대로 환경에 따라서 생물의 형태나 구조, 습성들이 그곳에 적응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진화는 종족이 변화하는 그 과정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면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 바이러스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1892년 러시아의 이바노프스키가 모자이크 병에 걸린 담배 잎에서 처음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자이크 병이란
식물체의 잎에 얼룩덜룩하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잎에서 막 이렇게 어두운 색깔로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주로 잎에서 나타나고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식물의 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식물체의 잎에 얼룩덜룩한 무늬가 형성된 것을 모자이크 병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처음 발견하면서부터 바이러스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보통 현미경으로는 볼 수 없어서 작은 미생물로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이러스에 보면 바이러스는 생명체의 기본 구성 성분인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생체 내에서 자신의 유전물질로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증식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생물적 특성의 종류에는 자기 증식과 돌연변이, 적응, 생명체 기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명체의 기본 구성 성분이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유전물질인 핵산이 있어서 스스로 그 핵산으로 자기 증식을 합니다. 그리고 돌연변이는 생체 내에서 자신의 유전물질로 증식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증식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로 생겨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바이러스의 종류를 저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아데노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로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이러스들입니다. 그래서 아데노바이러스는 주로 소아에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이고 편도선염, 인후염, 상부호흡기 질병 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 중에서 또 히피스 바이러스라고도 있는데 비형 간염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주로 고등동물 그걸 검색을 해보시면은 고양이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동물들의 몸에 작은 사마귀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바이러스는 저희가 지금 계속 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성 기관지염으로서 이번에 중국 허베이성의 우한에서 발생한 일명 우한 폐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상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정말 감기 증상처럼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는 4명 정도가 있고 확진자 수는 7,817명을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야생동물이나 가금류, 사람 많은 곳은 피하시고 손 씻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옷을 정말 따뜻하게 입고 음식도 조심하면서 저희 아직 백신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서 먼저는 예방하는 것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상에서는 아주 작은 세균에서부터 거대한 고래에 이르기까지 크기와 체계 및 생활 양식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생물이 살고 있어서 많은 다양성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생물의 단일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란 독립된 단일 생명체를 말하는 것으로 생명체가 조직과 기관으로 분화되어서 개체를 이루고 있는 점은 정말 효율적인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 매우 유리한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생명체는 일반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으며 환경의 물질과 에너지를 얻고 또 그걸 통해서 번식을 하고 환경의 자극에 대해 반응을 하면서 환경에 적응을 하고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모든 생물들은 개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단위인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세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